아까 시작하기 전에 언리미티드 파워를 했는데 네. 두 분이 아무도 안 할지 못해가지고 오늘 과연 스타워즈의 과학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아니 목소리도 막 언리미티드 파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좀 깔고 언리미티드 파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면은 사실 좀 스타워즈 얘기하기 어렵죠. 인사할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개인 소개 안 해도 되나요? 근데 모르는 분 있나? 그럼 당연하죠. 요리하는 양반이 여기 지금 왜 있냐. 네, 저는 이제 요리 유튜브 예전에 이제 그 공학도를 꿈꾸다가 노선을 갈아탄 도망간 과학 애호가 저 티 맨날 입고 있어. 우리 안 될 거야 굿즈인데 진짜 뻥 아니고 저보다 많이 제 입으세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스타워즈 관련해서 뭐 추억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갔다가 네. 그 풀세트로 레깅스나 이런 굿즈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갖고 있긴 하죠. 스타워즈 굿즈? 굿즈요, 네. 그 에피소드 1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사람들이 줄을 쫙 섰고요. 그 아까 그 로고가 딱 왔을 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극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는구나. 정말 이 사람들이 찐으로 좋아한다. 스타워즈를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미쳤네요. 검색 결과가 와. 13억 2천만 개가 나와요.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스티브 잡스를 검색하잖아요. 네. 4억 6,800만 개가 나옵니다. 비틀즈가 2억 4,100만 개. 아하.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둘 다. 그죠? 그쵸. 근데 스타워즈는 압도적으로 많다. 비빌 만한 게 없나? 네. 그래서 BTS를 검색해봤습니다. BTS 네. 10억 3천만 개. 오, 야. 유일하게 BTS가 비빌 만해. 이게 BTS다. 이게 BTS구나. 판타지에 가까운 SF다. 판타지죠. 그렇죠. 오늘 이 내용도 너무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면 어렵죠. 너무 판타지이기 영화잖아요. 때문에.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나 재미있는 내용이 있느냐. 여기. 그다음에 어디서 과연 이 과학기술이 유래했느냐. 요 정도의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줄거리 설명을 간단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줄거리가 가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과학적인 얘기를 넣을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네. 4, 5, 6, 1, 2, 3 순서로 봐야 돼, 무조건. 4, 5, 6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1, 2, 3, 4 왜냐? 순서인가요? 4, 5, 6이 개봉했는데 1, 2, 3은 더 과거예요. 이런 거야. 렉장님의 영화가 개봉을 해요. 50대, 60대, 70대 렉장이 나왔어. 너무 감동이야. 야, 70대 렉장, 와, 어떡해. 너무 막 쪼글쪼글하고 너무 감동이야. 막 이렇게 나와. 이 감동을 다시 할 수 없나? 이 감동을. 그러면 10대, 20대, 30대 렉장까지 다시 개봉을 해. 쪼글쪼글함의 감동? 그 이때 랩장님이 이렇게 젊었던 시절이 있나? 과거의 랩장은 어땠길래 이렇게 70대 감동적인 이런 쪼글쪼글한 랩장이 탄생했는가? 이걸 우리가 이걸 가져오는 거지. 7, 8, 9는 없는 영화예요. 7, 8, 9가 없어요? 네, 없는 영화예요. 그래요? 저는 왜 내가 기억 속에서 지워주세요. 혹시 스타워즈 4 새로운 희망입니다. 뉴호프. 뉴호프가 여기서 누구냐? 가운데 이제 저 친구죠. 가운데 있는 우리 루크 스카이워커. 루크 스카이워커죠. 예. 현 은하계가 이제 시스 황제라는 놈이 있고요. 그 아래 다스 베이더라는 놈이 있습니다. 은하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독재를 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독재를 하니까 요거에 대항하는 반란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은하 제국에는 죽음의 별이라는 인공별을 만들었는데 행성 하나 날릴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가 하나 있다. 데스스타라고 하죠. 그죠, 데스스타, 죽음의 별. 네. 뿅 쓰면 별이 퐁 하고 터져요. 그러니까 야 너네 까불면 별 터쳐버릴 거야. 약간 이런 거. 이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빼내서 약점을 찾아낸 다음에 루크 스카이워커, 레아 공주, 밀매상 한솔로 해리슨 포드 이렇게 해서 활약을 해서 죽음의 별을 폭파시켰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죠. 가운데에 있는 저 지금 남매. 그 아까 나쁜 놈이라고 했던 네. 다스 베이더,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아들입니다. 아들, 딸이죠. 아들, 딸이죠. 자식이에요. 네, 그래서 I'm your father란 게 그 다스 베이더가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하는 말이죠. 이게 가장 유명한 대사. 안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수많은 알고 있죠, 밈을 그렇죠. 파생시킨 그 대사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스타워즈의 기본 중에 기본, 근간 중에 근간인 블라스터입니다. 플라즈마 혹은 입자빔을 발사하는 원거리 무기예요. 레이저총이 이게 아니군요. 광선이 아니라 에너지 입자를 덩어리로 발사합니다. 오. 요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LAWS, 레이저 웨폰 시스템입니다.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라는 건데 무인 항공기나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한 선박 방어 시스템으로 고출력으로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센서를 손상시켜요. 실제로 뭐가 나가나요? 에너지 펄스가 나갑니다. 물리적으로 타격을 받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발사당 비용이 낮아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요. 실제 발사 장면 보시죠. 저 빨간 배에다가 일부러 의도 터질 걸 하나 올려요. 아, 네. 보세요. 오. 뭐야? 뭐가 날라온 게 없는데 빔 같은 게 날아가면서 터지는 건가요? 그쵸.
건가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네. 그 군사 장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세한 내용이 잘 없어요. 네. 어쨌거나 레이저를 쏘는 거잖아요. 빛을 쭉 쏴가지고 뭔가 공격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 리펄서빔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빵 나가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충전해서 한 번씩 에너지 펄스가 나가는 거니까 요게 아마 가장 블래스터랑 비슷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표적이 포탄이라서 뜨거워져가지고 뻥.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뇌관이나 이런 거에다가 레이저를 터서 그냥 공중에서 지가 알아서 터지게 만드는 그러고 건가요? 보니까 약간 뇌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신관 같아. 그렇죠. 영상에서. 오케이. 확실히 그 일반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대응 속도도 빠르고 그렇죠. 그러겠네요. 그렇죠. 뭔가 돈도 적게 들고 그렇죠. 비슷한 형태다. 네, 현재로서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영화에 있는 네네. 거랑 현실에 있는 거랑 네. 되게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화에 있는 건 똑같이 못해. 어차피. 맞아요. 그럼 저 영화 속에 있는 펄스거는 약간 열 에너지인가요? 이게 사실 영화마다 좀 달라. 왜냐면은 블래스터 같은 경우 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뚫리나요? 그 사실 뚫리는 것까지는 표현이 안 되고 굉장히 강한 불에 탄 것 같은 숯덩이가 된 것 같은. 근데 아이언맨 리펄서 빔을 맞잖아요. 날아가요. 퍽 하고 뚝 이렇게 날아가. 실제로 이 운동 에너지를 공격을 하는 거지 레이저로 쏘는 게 아닌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영화에서는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그냥 뚫려버려요. 이 말은 뭐냐? 그때그때 해석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죠. 아직은 상상의 영역이다. 상상의 영역이다. 원하는 대로 설정에 따라 공격이 된다. 레이저로 녹이거나 레이저로 점을 빼거나 뭐 레이저 시술을 하는 거 오히려 이게 좀 더 과학적이다. 근데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리펄서 빔을 쏠 때 전기 에너지를 아크온드라고 만들어내요. 이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 쏜다. 이거는 사실 지금은 불가능해요. 아이언맨의 리펄서 빔은 지금으로서 불가능하나 비슷한 게 또 있어. 바로 이온 엔진입니다. 이거 이온 캐논. 이게 제일 비슷해. 이온 캐논은 먼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같은 거를 쏴가지고 이제 공중 타격을 하는 걸로 나오죠.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저거는 사실상 추진력을 만드는 엔진입니다. 요게 이제 우주선 추진 방법의 일종이에요. 네. 그래갖고 여기 아르곤, 제논, 크립톤 이런 추진제를 써가지고 이거를 플라즈마화, 이온화된 플라즈마화된 무언가가 뒤로 나오면서 저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저기에다 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플라즈마에다. 저기다가 손을 갖다 대면은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요? 네. 너무너무 약해요. 우리가 고온의 플라즈마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엄청 뜨거워요. 정말 수천 도가 돼. 결국 고온을 해주는 게 얘네가 발광을 하면서 날뛰면서 분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있는 이온화된 플라즈마는 실제 입자를 잘게 쪼개가지고 플라즈마를 만든 겁니다. 입자가 플라즈마화가 되고 아주 미세한 입자를 뒤로 쏴요. 이게 너무 약해. 이게 최대 파워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최대 파워. 시속 5km? 시속 5km면은 사람이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걷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저 이온 엔진의 힘이 최대 파워가 최대 파워. 인간의 방구랑 비슷해요. 우리가 방구 낀다고 앞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주에서 방구를 끼면 앞으로 나가나요? 우주에서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방구를 무한하게 쏜다. 이온 출력을 하는데 뭐가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게 쪼개서 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적은 양을 오래 쏴요. 이게 연비가 너무 좋아요. 이 이온 엔진이 5년 동안 방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쏴. 무한 방구. 무한방구. 어느 정도 양일까요, 그게? 이게 고작 870kg. 그럼 일반 그 로켓 연료로 하면은 수십 톤. 톤 단위로 들어가요. 톤 단위로 로켓 들어가죠. 연료. 네. 이제 5편으로 가겠습니다. 제목이랑 똑같아요. 제국이 역습해요. 4편에서 열받게 해서 네. 제국이 갖다 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뉴호프가 와서 데스스타를 부셨잖아요. 어. 얘네 봐라. 제국의 맛을 보여주갔어. 이러고 가는 게 이제 5편. 반란군이 이제 많이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제다이 기사가 사실 이 반란군의 희망입니다. 제다이 기사들이. 뉴호프죠. 네, 근데 제다이들이 이제 함정에 빠져서 다 죽어요. 이 폴스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은 게 나쁜 놈 중에 시스랑 다스베이더, 네. 좋은 놈 중에 루크 스카이워커랑 요다. 반란군이 밀렸다. 루크 스카이워커 정신 차려야 돼. 더 강해져야죠. 더 강해져야 돼 너. 여기서 이제 요다라는 애가 등장해요. 요다가 네. 쩔어주는 거죠. 이제. 그쵸? 요다가 이제 제다이 기사 중에 고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련을 합니다. 루크가 좀 세졌어요. 아직 풀업은 아니야. 근데 이 상태에서
다스베이더를 만납니다. 준비가 덜 됐는데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애가 성격이 급해요. 애가 좀 약간 급해. 그 영웅 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크게 혼나죠. 딱 갔더니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한테 손모가지가 잘립니다. 그죠. 그 유명한 대사가 여기서 나오죠. 내가 네 애비다. 우리 혈연이잖아. 같이 우리 제국을 지배하자. 근데 루크 얘가 또 그래도 정도를 건너내잖아요. 싫어. 이러고 도주. 여기까지가 이제 5편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나중에 고치고 나서 그 의소 같은 걸 달면서 우주를 보면서 이제 끝이 딱 나죠. 이걸 나중에 이제 똑같은 기법으로 받는 게 2편입니다. 다스베이더. 그러니까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똑같이 팔이 잘리면서 옆에 와이프랑 같이 바깥을 보면서 그 끝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5편을 오마주 해가지고 2편에다가 쓴 게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야, 이것도 역시 그래서 약간 또... 좀 그 아빠와 아들의 이 끊이지 않는 순환, 우리 요거를 좀 보여준 게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우리 루크 스카이워커의 손모가지를 자른 드디어 나오는군요. 라이트 세이버입니다. 라이트세이버. 빛이 과연 허공에서 멈출 수 있는가? 지금 보면은 빛이 나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멈춰요. 광선검이 저렇게 중간에서 끊어질 리가 있는가? 그죠. 사실상 무한하게 뻗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휘두르면 지구가 반이 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저런 검 형태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상한 게 과연 이 라이트 세이버끼리 서로 부딪힐 수 있는가? 후레쉬 두 개 부딪힙니까? 서로? 안 부딪히죠. 안 부딪히죠. 통과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서로 부딪힐 수 있다. 그러면은 광선검에서 빛을 가두는 일종의 자기장 같은 게 있는 거야. 얘가 플러스 극이면 얘도 플러스 극인 거야. 그러면 둘이 싸울 때 탁 하면 밀어내겠죠, 서로.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 마이너스다. 야 싸우는데 야 너 싸우는데 플러스 칼이 나 붙겠죠. 플러스 들고 와야 되는데 플러스인데 아 깜빡하고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미리 맞았다. 얘기를 해야 돼. 전날 밤에 미리 얘기를 해야 돼. 야 너. 내일 나 플러스 들고 갈 거니까 너도 플러스 갖고 와. 오늘 플러스 들고 나가야 되는 날인데 마이너스 들고 나가.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챙 하는 순간 붙어. 큰일 나겠네요. 요게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최근에 플라즈마 상태를 활용해서 비슷한 형태의 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좀 나왔어요. 요거는 지금 실제로 라이트 세이버를 만든 분이세요. 아, 실제로 본인이 만든 분이세요. 연구를 해서 만든 거예요. 네네, 본인이 직접 만드셨는데 빛의 종류에 따라서 색이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라이트 세이버의 색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플라즈마로 용접을 하거나 이 절단하는 공정에서 쓰입니다, 이게. 아마도 라이트 세이버가 이런 용접 기술에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용접사네요, 전부 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다이는 용접 전문가다. 그 용산이나 네. 이런 데 선인상가 이런 데 가면은 전문가들 많이 계시거든요. 다 제다이야, 그분. 페이가 또 좋거든요. 페이 엄청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장면 보시면 이분은 이제 보호 이 안경을 쓰고 안경.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제다이들은 안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실명한 상태예요, 이미. 제가 볼 때는 렌즈를 꼈다. 렌즈를 꼈어요. 눈이 좀 이상해. 라이트 세이버 쪽을 안 봐. 실제로 저 그 파다완이라고 하는 그 꼬마 제다이들은 처음에 칼 연습할 때 검을 안 봐. 아니 용접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아, 해요. 다스베이더는 선글라스 꼈잖아. 가면. 그쵸, 가면 썼죠. 용접 마스크 썼잖아. 이거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야 나는 지금 이거 안전 도구 다 하고 하는데 너는 상태가 글러먹었다. 너 안전교육 이수했냐 이거? 팔 하나 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확실히 사랑. 담겨 있네요. 맞아. 요게 아버지가 안전교육 이수했냐를 물어보는 장면이 피 한 방울 안 나. 와 이거 여기에 과학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네요 거의. 플라즈마를 쓰다 보니까 네. 매우 뜨거운 고열로 자른다. 상처 부위를 바로 지져요. 바로. 네, 그래서 지혈이 됩니다. 많은 이 라이트 세이버 전투 장면이 있지만 피가 별로 안 튀어요. 육즙 손실은 좀 있겠네요. 육즙은 좀 뺐어야겠죠. 근데 재밌는 게 진짜 광선검을 만드는 연구도 하고 있다. 만들어서 어디다 쓰는 거죠? 물론 광선검을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네, 무려 하버드 대학교와 MIT 연구팀에서 광자를 구속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광자가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딱 구석이 돼가지고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게 모아놓는 형태를 개발했다. 빛을 구속한다. 네. 빛의 속박. 요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네.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라이트 세이버와 유사한 형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약간 일종의 비유를 든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홀로그램이랑 연결이 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말미에 나옵니다. 빛을 구속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핵심이에요. 요거 임페리얼 워커스라는 전투 AT-AT. 형체입니다.
전 지형 대응 장갑 수송 차량. 네. 네. All Terrain Armored Transportation. 맞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저렇게 쓸모없는 기계는 처음 봤어요. 왜 저렇게 만들었지? 사족 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가 왜 진짜 궤도가 아닌 거지? 저게 로봇입니까? 로봇이잖아요? 아니에요. 로봇의 형상이나 그 탈 것에 가깝다. 장갑 네, 안에 이제 병사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차 조종을 하는 같은 거. 네. 별로 빠르지도 않아요. 맞아요. 느리죠. 네. 저게 왜 쓸모없다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저게 사족 보행이잖아요. 네. 그 예전에 그 왜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걸로 슉 하면 발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렇게 쓰러뜨리거든요. 요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루카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대형 화물 기중기에서 착안을 했대요. 저 형태를. 거대한 화물 기중기. 그냥 약간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한 네. 거군요. 느낌이 그냥 위압감. 웅장하고 거대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 입장에서 쟤를 상대하면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그쵸. 저기서 레이저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 실제로 전투할 때도 공중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면 얘를 무너뜨리기가 조금 어렵긴 했어요. 사실상 이 높이가 비행기 높이에요. 재밌는 건 저 형태가 로봇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맞아요. 이렇게. 빅독이라고 네. 4발 달린 녀석인데 발로 차두면 안 넘어져요. 그죠? 이렇게 발로 막 차면은 이렇게 봤어요. 넘어졌다가 막 이렇게 학대하는 느낌으로. 네. 왜 내 사족 보행을 하느냐? 바퀴가 달린 애들이 못 지나가는 지형들이 꽤 있어요. 계단 같은 거. 맞아요. 네네네. 근데 사족 보행은 다 지나갈 수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사족 보행을 씁니다. 근데 이 AT-AT 같은 경우는 얘는 다리가 너무 길어. 그것도 그렇고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 형태가 아니라 약간 그 강아지 형태, 개 형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빅독도 있지만 이제 스팟이라는 좀 소형 강아지 로봇들이 또 등장을 했고 여기까지가 이제 5편에 대한 내용과 거기 들어간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스타워즈 6편 제다이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좀 흉측하게 생긴 애가 있잖아요. 예. 네. 제가 이제 레아 발사대. 여기서 이제 비키니씬 나오는 발사대들. 요다한테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가 포스의 힘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듣게 돼요. 다스 베이더는 원래 제다이의 기사였다. 제다이는 포스의 힘을 타고난 사람들이 이제 기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 포스라는 게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또 부정적인 악한 면이 있는 거야. 이러면은 포스가 더 세죠. 네. 하지만 그만큼 무엇을 잃느냐? 인격이 사악해집니다. 매운맛 같은 거죠. 매운맛. 먹으면 혀가 아프잖아요. 그쵸, 네. 그쵸. 대신에 이제 좀 자극적이니까. 시스 황제가 네. 다스 베이더, 즉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이제 유혹을 합니다. 사실 이 아나킨이 그 다스베이더가 되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그 한 여성을 위한 사랑 때문에 되는 거예요. 결국은 황제랑 싸우죠, 시스랑. 그런데 시스 루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시스 로드는 루크가 못 이기죠.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죠. 아버지의 도움을 좀 받아야죠. 그쵸. 여기서 그래서 이제 루크가 결국은 좀 궁지에 몰립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내 아들을 때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시스를 두드려 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 게 6편의 스토리였다. 그죠. 스타워즈의 제다이들만 갖고 있는 신비의 힘 포스.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원래 갖고 있는 거야. 잠재력을. 라이트 포스가 있고 다크 포스가 있잖아요. 라이트 포스는 이제 제다이들이 쓰는 거. 네. 다크 포스는 시스인데 그 제다이들이 쓰는 포스는 에너지 형태로 노출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밀거나 당기거나 포스를 흡수하거나 실제로 이게 마법처럼 발현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언리미티드 파워 이러면 체인 라이트닝 같은 게 쭉 나가거든요. 그거구나. 주로 그러고 뭐 검으로 많이 싸우는 거죠. 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랑 유사한 영역이 또 하나 있어요. 포스는 내가 생각만으로 무언가를 움직이잖아요. 신경보철이라고. 근데 이게 인공 손이나 피부나 눈이나 신경 이런 걸 이식을 해서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신경보철이라고 합니다. 사이버펑크 같네요. 그쵸, 그쵸. 임플란트. 인간을 막 엄청 강화한다기보다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사람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형태. 2017년에 미국에서 사지마비 환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의 뇌에 인공신경을 넣어가지고 생각만으로 이 마비된 사지를 손과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완전 사이버펑크인데요? 그렇죠. 네, 이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렇죠. 그래서 인공신경 센서가 네. 환자가 팔을 움직이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뇌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하고 네. 팔 근육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 팔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제 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간접적으로나마. 4개월에 걸쳐서 부작용도 관찰을 하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이 사람이 익숙해지는 그 훈련 과정을 거친 겁니다. 포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극대화된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정상적인 활동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상적인 활동이 초인적인 활동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포스라는 겁니다. 포스다 그게. 네. 1편 보이지 않는 위험. 보이지 않는 위협이 저 녀석인 거죠.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애기 아나킨인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가 4, 5, 6가 있기 전의 과거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제국이 은하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제다이가 어떤 식으로 멸망을 했던 것인가. 그 다음에 제다이였던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어떤 식으로 다스베이더가 된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스토리가 바로 에피소드 1입니다. 요게 대형 가습기입니다. 대형 가습기요? 네. 아까 그 조그만 애가 살던 동네예요. 저희가 약간 사막 행성이에요. 그래서 저희 농사를 못 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저거가 있어가지고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가습기는 물을 공급을 내가 해줍니다. 그러면 이 물을 잘게 썰어서 공기 중에 수분을 뿜어내는 형태의 장비가 가습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물을 써느냐? 요거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뉩니다. 가열식, 초음파식, 복합식. 가열식은 이 물을 끓여요. 끓인 물을 이용하니까 주변에 열을 약간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수증기 때문에 이제 하얗게 보이겠죠. 집에서 쓰는 거 초음파식. 네, 요게 초음파식. 요게 제일 바닥에. 흔하죠. 진동으로 물을 안개처럼 쪼개서 뿜어냅니다. 물이 진동을 하잖아요. 네. 그 물 분자끼리 서로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니까 입자들이 물 표면 위로 튀어나옵니다. 이거를 송풍기로 쏴주면은 이게 바로 초음파식 가습기가 됩니다. 복합식은 뭐냐? 요거는 두 방식이 짬뽕된 겁니다. 가열을 시킨 물은 표면 장력이 굉장히 상온의 물보다 작아집니다. 이 말은 뭐냐? 더 쉽게 쪼개진다. 가열한 물을 초음파로 쪼개니까 더 빨리 썰려서 올라온다. 훨씬 더 빠르게 풍성한 연기를 만드는 게 복합식이고요. 결국 가습기 귀찮은 게 물을 계속 넣어야 돼. 맞아요, 통에다가. 맞아요. 이걸 직수형은 뭐냐면은 정수기처럼 물을 계속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추가로 계속 뭐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직수형 가습기고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 가습기는 이거랑 달라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건 제습기 아니냐. 이 행성은 물 자체가 없어요. 근데 대기 중에 미세한 물이 있는 거예요. 대기 중에 있는 미세한 물들을 쫙 모읍니다. 이걸 모아서 집에 수분을 공급하는 형태가 바로 이 대형 가습기. 약간 마른 걸레 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궁금한 게 예. 원래 건조한 데서 수분을 뺏어가지고 다시 주는 거는 줬던 거 뺏는 거 아니에요? 전체 수분량은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수분을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어차피 다른 데 건조한 데는 버려. 그럼 다른 지역은 더 건조해지겠네요. 그럴 수 있죠. 다른 곳을 더 황폐화시킨 다음에 그쵸. 여기라도 살아야겠다. 그쵸. 카드 돌려막기.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또 랜드 스피더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죠. 이동 수단인데 그냥 공중에 떠서 다니거든요. 그리고 뭔가 뒤에서 불꽃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무스하게 붕 떠서 쓱.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거에서 뭐가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뒤에 불을 뿜으면서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중에 불을 뿜으면서 뭔가 나가는 거는 1편에서 포드레이싱을 할 때 부스터를 당길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우주선들이 조용히 날아가고 반중력 기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반중력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공상과학에서 활용이 많이 되던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가 않아요. 이런 거죠.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 중력자라는 입자가 있는데 이거를 인류가 아직 발견을 못한 상태예요. 호버크래프트나 자기부상열차나 이런 것들이 중력에 대항하는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력을 이겨내고 날아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반중력에 대한 거는 중력 자체를 조종하는 기술이에요. 중력 자체를 조절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전기를 사용합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가전기기는 전기를 써요. 이 전기에 들어가 있는 힘은 무엇이냐?
전자기력입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전자기력을 쓸 수 있게 됐느냐? 전자라는 애를 발견했을 때부터. 전자를 우리가 이해하고 발견한 이후로 그때부터 전자기력을 쓰는 거죠. 네. 근데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 중에 그 아직 매개 입자를 발견하지 못한 유일한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력입니다. 네. 그 입자가 힉스예요? 아니죠. 그건 다른 거예요? 힉스는 또 다른 개념이고 네. 그 중력의 매개 입자를 중력자라고 보고 있어요. 힉스 입자는 뭐냐면 물질의 중력을 어떻게 부여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주신 거고 안델과학의 긴급과학의 힉스 입자 한방 정리를 보시면 약간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전자를 발견하고 전자기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중력자를 발견하면 우리가 중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 말은 뭐냐? 중력을 인류가 조절할 수도 있게 될 수 있다. 상상할 수 굉장히 없는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나요? 라는 상상이죠. 그죠? 라는 상상이죠. 반중력 기술이라는 건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오늘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못한 내용 예고편만 살짝 드리면은 네.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 로봇, 드로이드들에 대한 이야기, 로봇 있죠 또. 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하이퍼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 트랙터 빔에 대한 이야기, 홀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는데 스타워즈 2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느리지만 쿨한 과학.